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까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단 카드사를 통한 신청부터 받는 건데 신청 방법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카드사 중에 시티은행, 시티카드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카드회사, 평소에 쓰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다면 네.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연결을 해서 신청을 하면 사흘 후부터 본인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크레딧 형태로 자신의 카드 번호에 정부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0만 원, 3인 가구에는 이제 그 80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돈이 들어오면 이제 사흘 후부터는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드가 없거나 또는 카드와 거래하기가 싫다. 예. 그러면 일주일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오프라인으로 그 주민 그 자치센터에 가서 구두로 또 현장에서 1대1로 만나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상품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말씀하셨던 네. 상품권이냐, 또 선불카드냐. 그렇습니다. 예. 각각의 지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바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가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신용카드가 부도가 났다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 직접 접촉을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서 주민센터를 가서 하게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불카드, 이미 정부에서 돈을 카드에 집어넣어 놓고 그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나가는 형태. 네.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상품권 같은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의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우선 네.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가구주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구주가 다른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가구주 한 사람만 사용하고 가족 간에 사소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얻게 되면 그 상품권을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용도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게 카드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게 동네에 그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용의 확대 폭은 카드나 마트가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카드나 체크카드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만 이건 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예. 각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카드가 사용자가 더 넓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편의점, 식자재 마트는 가능한데 백화점, 대형 마트는 안 되고 또 배달앱은 또 사용이 가능하고 주요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생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 가게를 도와주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번 기본 재난지원금의 그 목표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그 기본 재난지원금을 만든 두 번째 그 목적은 바로 서민 상가, 전통 마트라든지 이런 어떤 비교적 좀 영세한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국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용처 제한을 뒀는데요. 크게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네. 위락업소 이런 데가 아니면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은 가능하고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는 마트부터 시작해서 전통상가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심지어 학원들, 학생들 학원도 동네 학원이라면 네. 전부 다 가능하고 또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배달 앱 현장에서 바로 결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기한도 있잖아요. 8월 31일까지 사용 못하면 이게 사라지는 건가요? 뭐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국가에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예 신청을 했다가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국가에 기부가 돼서 또 그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아무튼 그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려면 이 8월 31일까지는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부 의사를 꼭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기부가 예. 되는. 네. 알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은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처럼 오부제로 시행이 된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기초를 놓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게 기초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영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데 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네. 지금 당장에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각종 형태의 소득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네. 월급쟁이들, 이른바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유리알처럼 나와 있지만 그렇죠. 자영업자나 또는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또 예술인들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또 국민적 논의가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취임 기념 연설에서 네. 전 국민들이 언제든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겠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들 짚어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 혹시 해외에서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을 빼고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영업자는 지금 고용보험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원하면은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입 가능 대상자 중에서 0.3%만이 가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스스로도 별로 여기에 지금 집착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를 뺀 나머지 이른바 취업자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이 국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1,376만 명인데요. 전체 2,600만 명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약 1,400~1,500만 명이 이 고용보험 바깥에 빠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생기면서 많은 실업자가 나타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 중상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고용보험마저도 들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평소부터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K방역을 제대로 잘 한 것처럼 이번에는 K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보자. 이런 어떤 평소의 뜻이 이번 전국민 고용 안전망 초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고용보험 체계를 어떻게 좀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현행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전 국민을 편입시키려면 굉장히 재정 부담이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보험의 주로 대상에 들어가 있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이 특고라는 이름의 고용자들이에요. 네. 특고라는 게 특수고용직인데 이를테면
집에 학습지를 가지고 그 가정교사를 하는 분이라든지 네. 또는 보험 모집 설계사들, 프리랜서들 이런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급여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대목도 하나 있지만 지금 현재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1,376만 명의 경우에는 1.6%의 고용보험료 중에서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즉 네. 회사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고 직원들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1.6%를 다 내야 되는 이래서 어려운 사람이 더 고통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사회적 합의와 또 제도의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